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55% 하락 마감했고, 또 그리고 시장 수급이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이 기관들이 순매수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매수한 돈은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투자 쪽을 좀 조정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이 외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돈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금융 투자 쪽에 들어오는 돈들은 어떤 당일의 어떤 변동성을 보고서 먹고 자는 그런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다고 해서 내일 또 시장이 계속 매수할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는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좀 올랐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찾아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정보들이 너무나 넘치고도 넘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많아요. 궁금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궁금한 재료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그로 끈다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방송국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고, 신문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정보의 홍수에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금쯤은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의 이슈를 갖다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고 중요한 것들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기본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꽤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장에서 좀 걱정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 비투입니다.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26조 원 정도, 그러니까 12월 들어서는 그동안 또 늘어가지고 27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비투는 빚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산 건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 하락을 또 부추기는 이제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굉장한 그 불안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을 갖다가 계속 사라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다 보면은 코스피가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기 요 지점이 그겁니다. 깐부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이재용 선생님하고 저기 엔비디아 사장님하고 현대차 회장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킨 먹고 술 마신 날입니다. 그때 우리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걸 정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아먹었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신용융자 잔고 비투 하는 게 27조가 정도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걔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같이 걸어가지고 시장을 내리 찍어버리면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넣으면서 지금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지금 기다리라. 오늘은 좀 기다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함부로 손 나가지 말라고.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12월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지금 팔지는 않았어.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를 좀 하고 있나 이 느낌도 좀 들긴 해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 연초에 아니면 지금 12월은 이렇게 넘어가도 1월 달에 한번 틀고 1월 달에 이제 슉 한번 밀어내고 쫙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럼 1월 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은 일단은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자꾸 돈 더 넣으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보면 실제 5대 은행 있죠.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1조 원이랍니다. 41조. 이게 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내고 있냐? 이거 지금 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 끌어넣고 있는 거야. 그 주가 또 하락하면은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걸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그 주식시장은 돈이 많으면 정말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받아보는 정보, 우리도 사실 수급을 통해서 다 받아봅니다. 보면은 개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각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물량 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임자 없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업,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가 있고 걔들은 다 압니다. 물량이 지금 어디 가 있고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알아요. 맨날 보는 게 저거 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 저것도 그냥 압니다. 뭔가 들어왔네 이런 것도 알고. 또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이라 그러면은 요즘 날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 경영진과 또 아니면 내부자와 밖에 세력 간에 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이 기업을 또 이렇게 주가 가지고 논다고, 이것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대주주가 되든 아니면은 그 회사의 깊은 내부자가 되든 또 그 회사와 관련이 된 뭐 외부 자금이 되든 간에 얘들은 이 유통 주식을 갖다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라서 대충 안다고. 거기다가 수급도 대충 나와 있고, 게다가 뭐 정보사 직원까지 있어서 내부 뭐 실제 거래 정보까지 빼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겠죠? 그럼 걔들이 돈 벌려고 그러면은 이미 다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갖다 밀어버리고 반대매매 유도해서 급락을 갖다가 유출해버리고 공매도 해버리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이렇게 벌 수도 있는 돈벌이가 된다고요. 그 돈이 많고 오래 지켜보다 보면은 저게 다 계산이 다 된다고.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아무거나 막 숱이 들어가면은 골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위태하다. 그러니까 12월 달 이제 수급을 들여다 봐서는 볼 때 외국인들은 일단 뭐 정리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좀 하고 시장을. 그리고 1월달 되면 보통 1월달에 역대 대충 이런 기사들 나옵니다. 뭐 역대 봤을 때 1월달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아니면 뭐 연초 효과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1월달에 한번 조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열흘 가다 1월달에 한번 쭉 갔다가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 여러분들께 계속 관망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투자합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안 삽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는데 12월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그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죠. 보면은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도 지금 저 비밀이 많은 국가가 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마음입니다. 중국은 뭐 정부에서 돈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마 걔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시진핑이와 그 일당들이 주식시장 한번 털어먹고 가자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일단 뭐 그거는 뭐 음모론 같은 이야기고, 일단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 또 미국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도 지금 좋은 게 없다. 또 그리고 일본은 내일하고 모레 기준금리 이번에 인상한다 그러는데, 그럼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더 이 이야기 했죠. 당연히 이미 지금 비트코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에서 나갔던 돈들이, 전 세계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급이 안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돈이 줄어든다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이후에
실제 이 캐리되는 돈들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요인은 맞습니다. 또 우리 국내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난립니다. 환율 이거 난립니다.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뭐 좀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 환율 이것 때문에 난리죠. 지금 국민연금 동원해 가지고 막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참 이런 또 이 한국은행도 이런 건 좀 못하는 것 같아. 뱅크런 사태 알죠? 이거 대비한다고 대출 채권을 맡기면은 돈 어떻게 준다? 이것도 우량 채권입니다. 요런 걸 갖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뱅크런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판 강화인데 일어났는데, 이런 기사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국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투자 심리를 갖다가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투자를 다시 보면은 12월 달은 좀 평온했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한 며칠 이 지금 또 나간다고 이거. 그렇죠?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수급 분석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 며칠 거의 한 뭐 2조 좀 넘는데 3일. 뱅크런 이야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래 됐다고. 이것도 좀 투자 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또 여러분들께 또 하나 또 더 이야기해야 된다. 한국은행 이야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 저 한국은행에서도요, 이거 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지털 화폐 한강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거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화폐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돈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고 하면 대출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진다 입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 현금 쓰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이체 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뭐 하잖아요. 디지털로. 그런데 뭐 한국은행에서 뭐 돈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안 찍어내고, 물론 실제도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숫자만 입력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만들겠다는 이 돈과 이때까지 우리가 쓰던 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겠다고 하는 돈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더리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남아는 사람들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더리움 이야기하면서 이 디지털 화폐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다며, 조건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5만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지폐를 발행을 하면은, 아니면은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돈 준다 아닙니까? 그럼 돈 주면, 입금되면은 그 돈을 쓰든 말든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는 달라.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5만원을 주면 그 숫자를 찍어주지, 입금해 줄 수도 있잖아. 지금도 똑같은데 입금이 들어와. 근데 그걸 갖다 한 달 내로 안 쓰면 사라져. 지금 돈은 안 사라지지만 이 돈은 사라진다고. 앞으로 만들겠다는 돈은. 또 사용 용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러니까 이 돈은 사라지기도 사라지지만 경기도에서만 써야 된다면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 써. 다른 지역에는 쓸라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앞으로 만들어내는 돈은 그게 가능하다고. 또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만 사 먹으세요 하면 소고기만 사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뭐 사 먹으면 안 돼. 좀 희한하죠? 또 이런 것도 돼요. 또 이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보유 한도. 우리가 지금 뭐 개인이 얼마를 보유하든 상관이 없는데, 딱 한도가 딱 차면은 더 이상 입금이 안 되겠다 해놨다고. 그거 가능하다고.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해도 이렇게 막아볼 수 있다고. 또 사람들마다 각
돈마다 금리를 또 다르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금리 적용 가능하단 말은 은행에 맡겨 놨는데 정부에서 그냥 마이너스 금리 만들어서 그냥 1%씩 그냥 다 인출해 가버릴 수도 있어요. 특정 사람 계좌는 그 돈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난치기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때까지 만들어진 돈과 완전 다른 돈이에요. 이게 만약에 시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보편화가 되면은 이제 부자 되기는 어렵죠. 그 정부에서 강력하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자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저거 해킹 당해가지고 주보세요. 돈을 갖다 주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뭐 돈 큰 돈도 빡 생길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지 마음이야. 밖에서는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생활 다 통제 가능하다고. 지금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잖아. 우리나라 만들고 중국도 전 세계 이제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쉽진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건 국세청입니다. 지금 뭐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게 현금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합니다.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 탈세하는가 싶어가지고 되게 돼서. 근데 지금 보면은 뭐 500만 원도 이제 뭐 하니 많이 뭐 그게 사실이 맞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금을 갖다가 특정 기간에 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꾸 뽑게 되면은 이 새끼가 뭐 탈세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들여다보게 되겠다고. 그럼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나는 이걸 비용으로 봤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비용이 맞지만 또 정빙이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 이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 때문에 들여다봤지만 다른 게 불거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큰 돈을 뱉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고. 어쨌든 이제 통보 가는 일은 좋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돈을 갖다가 이제 유통기한 정하고 사용처를 정하고 뭐 심지어 너는 얼마 이상 가지지 마. 국민 1인당 10억 이상 못 가집니다. 이렇게 조건 걸어보면 내 재산이 10억 이상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뭐 10억에서 100억 되는 사람들 일괄적으로 이번에 뭐 5%씩 차감했습니다. 그냥 빼들어가 부른 거야. 세금도 아니고 그냥 빼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제대로 된 돈입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겠죠.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에 대한 대비도 이제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하고 연습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이 정부에서 도청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하는 전부 다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범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일단 들여다 보는 것 자체가 찝찝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시그널이라고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노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거 쓰는 애들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쓰다가 러시아에서 만든 거 그거 텔레그램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들여다보게 돼 있잖아. 이거는 이제 못 봐. 근데 이거는 보안이 좀 확실하지. 메시지도 이렇게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그 외국 가면 이런 거 써야 되는 이유가 SNS 이런 걸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화상통화도 찾아가게 되고 궁금하잖아. 어떻게 지나는지. 맨날 국제통화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쓰고, 그 해외 나가면은 일단 암호화폐를 갖다가 이제 좀 쓰려고 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은 앞으로 정부에서 또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국민들 통제할 수가 있다. 이런 통제를 안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현물 있죠? 이 돈을 좀 인출해 놔야 된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좋다면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빼면 국세청에 통보 가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간 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좀 인출을 좀 해야 된다. 그것도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달러도 위안화도 좀 해야 되고, 저는 뭐 금보다 은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은도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고, 또 달러지만은 달러 안에서도 또 디지털 자산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해외 나갔을 때 애들하고 주고받지. 애들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외환시장 난린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그런 거 없잖아.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 위안화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돈도 좀 분산해서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데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미국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은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막 유통을 시킬 거예요. 근데 거기도 서서히 조건이 붙기 시작하겠지만 또 그러면 우리도 내게 돼 있어. 근데 그 국민들을 통제하기 엄청나게 좋은 돈인데 지금까지 돈이 다른 성격인데 정치권에서 그냥 놔주겠네 이 말이야. 사람들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되어서 거기서 어떻게 놀라 그러면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자신이 없죠. 이거는 지금 도시에 살면서 똑똑하게 지금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나눌 돈도 없고 뭐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집이 싸다. 특파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근교, 의료 서비스 나이들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집도 좀 구해놔면은 적어도 특파시 통해서 생계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돈이 별로 없어도 좀 미니멀한 삶을 좀 살아야 된다. 하여튼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뭐 많죠. 개인 투자자들 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통 이야기, 중국 AF버블, 일본 엔캐리, 우리나라 환율, 한국은행에서 이제 뱅크런 이거 뭐 하는 거, 뭐 디지털 화폐가 어떻고 이거 지금 제안해가지고 어떻고 그래서 준비 좀 해야 된다. 시그널이 어떻다. 이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시장 주요 종목 이제 좀 대충 좀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일단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사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2월로 봐서는 시장은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분위기 봐서. 근데 개인들의 어떤 신용융자 비투가 많기 때문에 내리게 되면 공매도하고 기랍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 사라 마라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이고 여기 파란색은 이렇게 오늘 차익 실현하는 거나 브레이크 걸린 종목들이고요. 빨간색 요거는 지금 매수 그러니까 이제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섬유 쪽으로 섬유 업종 있죠. 섬유 업종 쪽으로 지금 돈 챙겨야 되는 게 좀 이때 5개나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섬유 쪽으로 일단 보면 이렇다 이 말이지. 한세 시럽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한세 시럽이가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있죠. 오늘 요거 생겼다고. 보자. 이 생매매 있나? 보자. 아 있네. 없네.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한세 시럽은 요만큼 저 상승률이 있죠. 근데 지금 들어가긴 어렵고. 근데 FNF를 보면 FNF는 이렇게 봤을 때 좀 상승률이 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섬유 쪽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소형주잖아요. 소소하게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추세도 괜찮은 종목이 있네. 그리고 LF는 또 어떻게 되나 보자. LF는 별로다. FNF가 훨씬 낫고 삼양통상위는 이것도 지금 뭐 괜찮잖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올라가고 있죠.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이런 건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호전 시럽이는 뭐고? 이건 좀 모르겠다. 이거 좀 갱신해 볼까? 갱신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이거 별로 안 좋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뭘 해봐야 돼? 현금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대충 이런 거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스닥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오늘 급등했는데 세력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바쁘다. 지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뭐 바쁘다. 경찰도 어제 뭐 수사하면서도 저기에 또 바쁘다. 한국은행도 바쁘다. 지금 외환시장 때문에 정신 없을 거야, 걔들. 이것만 그렇겠나?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안 바쁘겠냐고. 기획재정부는 지금 안 바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시장 잘못되면은 나라가 거들나는데 지금 걔들이 외환시장에 관심 다 꼽혀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갖다 붙어가지고 국민연금 막 빼먹고 지금 난리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따로 놀고 있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 비투 많이 하고 있어서 단타 하는 애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럼 얘도 그거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색깔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다. 근데 이 중에 자세히 보면은 뭐 제약이 좀 있어요. 제약 뭐 있죠? 바이오, 뭐 제약, 신약 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미국 시장이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제약 쪽 괜찮냐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 그러니까 AI 관련 종목들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경기 방어성 적으로서 이 제약주가 부상을 좀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주를 코스닥 빼고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자. 의약품 두 개 있네. 일단 의약품 쪽으로 보자. 그럼 이 명문제약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바로 상승률이 있잖아요. 빨간색 이름 많잖아 지금. 이거 현금 흐름은 딱 보게 되면 이거 이제 탐욕 구간인데 적당 구간 좀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어? 그냥 많지. 유효제약에는 어떤 상승률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약주 쪽으로 해서 저번에 대웅제약도 한번 봤잖아요. 그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지금 AI 거품이 성장주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유틸리티 쪽 전기 쪽도 사실은 경기 방어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AI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전력을 갖다 공급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성장주에 갖다 때려 붙였다고 경기 민감해. 그러니까 뚝 떨어져 나오는 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피신처가 예전에는 전기나 이런 유틸리티 쪽이 통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다 그 경기 민감 쪽으로 가버렸거든. 그 남는 게 제약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 지금 미국 애들은 요거 좀 가지고 놀고 있거든. 그 우리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 작전하는 애들도 이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그냥 막 신밧드 모험처럼 막 그냥 막 소설을 갖다 막 쓰제끼면 주식이 돌았나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럴 듯 뭐 말 듯 뭐 있는 둥 아닌 둥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정글을 갖다 대기를 실제 안 그러냐 미국 봐라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느냐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유틸리티도 경기 뭐 방어였는데 지금 인공지능 붙어 있지 않느냐 와 저거 좀 뭐 어떤 설득력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인구가 늙어가지 않느냐 지금 제약주 앞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동안 갖다 지금 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여봐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놀고 있다. 대가리가 똑똑하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대가리가 되니까 먹고 사는데 저런 대가리라도 되니까 사는 거야. 눈치라도 빨아놓는다니까. 그래서 저거는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작전하는 애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놈이라고. 저런 놈들은 아마 지금 이런 사기치는 이런 놈들은 나라가 세상에 망해도 살 수는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남들이 아이고 망하는 겁다 하고 죽는데 또 거기서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 얘들이. 그래서 베팅하는 거잖아. 대마대고 뭐 안 되면은 잡혀 들어가면 그 법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낼 길이 없잖아. 항상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이야기하거든. 걔들이 실제 이용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갖다가 물론 술 마시러도 갔겠지만은 그래서 현금을 어디 밭에다 묻어놨다. 몇 년 살다가 나오면은 그거 들고 재밌게 사는 거지. 그건 현금 쓰고 재산 취득 안 하면 되는 거야. 또 요즘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겠죠.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가 좋은 놈들이니까 이런 짓 하는데 근데 그 대가리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되겠네요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래 놀고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뭐 사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냥 개인들이 너무 탐욕에 찌들어서 반대 매매 위험에 지금 놓여가지고 있고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가지고 돈 때려 넣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쟤들이 지금 막 치면 나라 난리 난다고. 게다가 지금 뭐 정부에서는 저거는 재정 지출 안 하냐고. 근데 한국은행 보고 셀이 뭐 지금 그 마녀사냥 비슷하게 하는데 물론 한국은행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놈들인데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 새끼들이요, 지금 국민연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동원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실책을 갖다가 국민연금을 갖다가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뭐한 짓이네,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만은, 뭐, 저같이 좀 이래 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안 하겠냐고. 그래도 뭐 저는 뭐 정부에서 월급 받는 놈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월급 받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냐고. 교수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쓰는 용어도 상스럽지만은, 맞지도 않고, 학교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자꾸 정부 비판한다고 징계빙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만데 이야기 못 한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또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거지. 중국론 같으면은 이미 난 계좌 동결당하고 끌려가서 밤에 되게 맞았겠나. 연락 주 터졌겠지. 사라졌을 겁니다. 마원도 농사지로 보내본 놈들인데 내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좀 들어 챙겨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비 잘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도 큰일이지만은 위태위태한 거야. 이러다가 이제 또 빵 날아가고 하거든. 타이밍 어떻게 잡냐고. 그냥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현금 좀 챙겨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현금 그때 좀 했다 아닙니까? 그 매매 올려놨죠. 그 이후에 지금 매매 이거 한 번씩 올려주는 거 보면 사는 거 파는 거 없잖아. 챙기는 거면 좀 챙겨놨지. 없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니까. 이따가 나중에 그때 되는 거 만약에 이제 개인들 털라고 시장을 한번 밀었다. 그동안 현금 했던 거 챙겨놨던 거 확 들어와가지고 또 묵어야지. 그럼 또 시장 올라갈 건데. 반대매매 털리면 내한테 기회가 된다고. 이런 걸 노려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못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산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오니까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와도 잡아먹고. 근데 그냥 올라가면 그냥 원대로 올라가는데 좋은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현금 있는 쪽쪽에 다 쓱 뿌리면 나중에 이 반대매매 털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